마블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첫 번째 주자였던 데어데블은 뉴욕의 헬스키친이라는 장소적인 배경이 아주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뉴욕의 중심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대규모 항구와 창고가 밀집된 헬스키친은 예전부터 유독 개발이 더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생겨나는 이권 다툼, 권력의 불균형은 지역 주민들의 억압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헬스키친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한 영웅, 약자를 보호하고 어두운 권력에 대항하는 거리의 수호자가 바로 데어데블입니다. 루크 케이지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할렘이라는 이 지역적인 위치입니다. 흔히 업타운이라고 불리면서 뉴욕 맨하탄의 북쪽에 위치한 할렘은 1930년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흑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흑인 문화 경제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할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화적인 급성장기를 통해서 뉴욕의 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의 본고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실업률과 범죄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예전의 영광은 퇴색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흑인 빈민가로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크 케이지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곳 할렘을 지배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대립구도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 대립구도를 한꺼풀 벗겨보면 할렘을 돈과 권력의 땅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과 꿈과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rlem is supposed to represent our hopes and dreams. It's the pinnacle of black art, politics, innovation. It's supposed to be a shining light to the world. 루크 케이지에게 이곳 할렘은 소울을 간직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I don't believe in Harlem. I believe in the people who make Harlem what it is. 이런 할렘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루크 케이지가 발견하게 되는 슈퍼파워는 총알도 막아내는 그의 방탄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People needed someone that didn't require a warrant or shield to get things done.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영웅을 탄생시키는 진정한 파워였습니다. 비록 루크 케이지의 이야기가 할렘이라는 지역적인 위치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자긍심을 지켜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And what? Our legacy. 변화의 시작은 슈퍼파워가 아닌 용기와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마블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재미와 완성도를 기준으로 우열을 따져본다면 보는 사람의 시각과 취향에 따라서 분명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만큼은 분명 루크 케이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흑인 음악의 계보를 보는 듯한 주옥같은 명곡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음악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면서 단지 배경음악으로서 그치지 않고 그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크 케이지의 각 에피소드 제목들은 전설적인 랩그룹 갱스타의 노래 제목을 사용했는데요. 이 노래 제목들은 각 에피소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편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의 경우에는 루크를 비롯한 각 등장인물들의 내적인 본성과 마주하는 진실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구조와 더불어서 할렘스 패러다이스라는 클럽이 시리즈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전설들의 실제 공연을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인상적인 소울을 선보이는 샤론 존스의 무대부터 펑크 음악의 전설, 칠순도장의 찰스 브래들리, 전설이라고 할 순 없지만 떠오르는 신성 래퍼의 무대까지 이런 장르의 음악이 생소하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음악적인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Citizens, you are in for a treat. One of the best to pick up the mic, the one and only Method Man.
특히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은 우텐 클랜 소속으로 그래미 최우수 랩 듀오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래퍼 메소드맨이 직접 출연해서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 Bulletproof Love입니다. 이 노래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된 루크 케이지에게 바치는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인데요. 시즌 1의 피날레에서 아주 큰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루크 케이지 시즌 1은 마치 13곡의 음악으로 이루어진 한 장의 앨범과도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음악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근래에 만났던 어떤 시리즈보다 가장 인상적인 음악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Please believe it, sir. The streets got your back. You already bulletproof love, baby.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불리는 흑인 영웅 중심의 흑인 관객들을 위한 영화 장르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르의 성장과 더불어서 1972년에 데뷔하게 된 슈퍼히어로가 바로 루크 케이지입니다. 당시 백인 위주의 슈퍼히어로 코믹스에서 블랙팬서와 팰콘 정도가 흑인 캐릭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가상의 국가의 왕 블랙팬서처럼 이 캐릭터들마저도 단지 피부색이 어두웠을 뿐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캐릭터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루크 케이지 코믹스는 당시 마블의 어떤 시리즈보다 범죄가 많은 어두운 뉴욕시를 배경으로 누명을 쓰고 수감된 주인공이 세포재생 실험을 통해서 슈퍼파워를 얻게 된다는 설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슈퍼파워라는 설정을 제외하면 범죄, 누명, 감옥 같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회상과 캐릭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실사화한 넷플릭스 시리즈 역시 이런 근본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크 케이지를 찾기 위해서 거리의 흑인들을 무조건 몰아붙이는 경찰의 수사 방식이나 Where's Luke Cage? Luke Cage. Where is Luke Cage? Is there a problem? No? You tell me. What's your name, son? 특별한 이유 없이도 후드를 쓰고 걸어가는 흑인을 무조건 위협으로 간주하는 장면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urn around, take down your hoodie. 이렇게 현실감을 반영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한 문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순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Phil ain't no Pat Riley. Oh, Riley again. Across the street from a building named after one of our greatest heroes? 더불어서 아무리 오픈마인드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문화 중심의 방향성은 단지 루크 케이지뿐만이 아니라 마블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고려할 때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헐리우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담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이외의 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한 작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드 로스트에 등장하는 한국 문화는 우리가 느끼는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죠. 루크 케이지가 흑인 문화를 제대로 반영한 영웅으로 탄생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다른 문화권도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예와 기를 바탕으로 동양적인 정서가 가득한 아이언 피스트 역시도 동양권에서 더 환영받을 수 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어지는 루크 케이지 공략 마지막 편에서는 루크 케이지 속에 담겨진 다양한 이스터에그를 비롯해서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와 연관성, 그리고 루크 케이지를 포함한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아이언 피스트로 구성된 디펜더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 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흑인 빈민가로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크 케이지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곳 할렘을 지배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대립구도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 대립구도를 한꺼풀 벗겨보면 할렘을 돈과 권력의 땅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과 Everybody wants to be the king. 꿈과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rlem is supposed to represent our hopes and dreams. It's the pinnacle of black art, politics, innovation. It's supposed to be a shining light to the world. 루크 케이지에게 이곳 할렘은 소울을 간직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I don't believe in Harlem. I believe in the people who make Harlem
what it is. 이런 할렘의 아름다운 본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루크 케이지가 발견하게 되는 슈퍼파워는 총알도 막아내는 그의 방탄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People needed someone that didn't require a warrant or shield to get things done.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영웅을 탄생시키는 진정한 파워였습니다. 비록 루크 케이지의 이야기가 할렘이라는 지역적인 위치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자긍심을 지켜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And what? I'll let 인상적인 소울을 선보이는 샤론 존스의 무대부터 펑크 음악의 전설, 칠순도장의 찰스 브래들리, 전설이라고 할 순 없지만 떠오르는 신성 래퍼의 무대까지 이런 장르의 음악이 생소하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음악적인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Citizens, you are in for a treat. One of the best to pick up the mic, the one and only Method Man. 특히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은 우텐 클랜 소속으로 그래미 최우수 랩 듀오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래퍼 메소드맨이 직접 출연해서 라이브로 부르는 노래 Bulletproof Love입니다. 이 노래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된 루크 케이지에게 바치는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인데요. 시즌 1의 피날레에서 아주 큰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루크 케이지 시즌 1은 마치 13곡의 음악으로 이루어진 한 장의 앨범과도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음악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근래에 만났던 어떤 시리즈보다 가장 인상적인 음악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Please believe it, sir. The streets got your back. You already bulletproof love, baby. 마블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첫 번째 주자였던 데어데블은 뉴욕의 헬스키친이라는 장소적인 배경이 아주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뉴욕의 중심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대규모 항구와 창고가 밀집된 헬스키친은 예전부터 유독 개발이 더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생겨나는 이권 다툼, 권력의 불균형은 지역 주민들의 억압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헬스키친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한 영웅, 약자를 보호하고 어두운 권력에 대항하는 거리의 수호자가 바로 데어데블입니다. 루크 케이지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할렘이라는 이 지역적인 위치입니다. 흔히 업타운이라고 불리면서 뉴욕 맨하탄의 북쪽에 위치한 할렘은 1930년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흑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흑인 문화 경제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할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화적인 급성장기를 통해서 뉴욕의 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실업률과 범죄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예전의 영광은 퇴색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슈퍼파워가 아닌 용기와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마블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재미와 완성도를 기준으로 우열을 따져본다면 보는 사람의 시각과 취향에 따라서 분명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만큼은 분명 루크 케이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흑인 음악의 계보를 보는 듯한 주옥같은 명곡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음악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면서 단지 배경음악으로서 그치지 않고 그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크 케이지의 각 에피소드 제목들은 전설적인 랩그룹 갱스타의 노래 제목을 사용했는데요. 이 노래 제목들은 각 에피소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편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의 경우에는 루크를 비롯한 각 등장인물들의 내적인 본성과 마주하는 진실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을 중심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구조와 더불어서
할렘스 패러다이스라는 클럽이 시리즈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게 되면서 살아있는 전설들의 실제 공연을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불리는 흑인 영웅 중심의 흑인 관객들을 위한 영화 장르가 등장했습니다. 이 장르의 성장과 더불어서 1972년에 데뷔하게 된 슈퍼히어로가 바로 루크 케이지입니다. 당시 백인 위주의 슈퍼히어로 코믹스에서 블랙팬서와 팰콘 정도가 흑인 캐릭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가상의 국가의 왕 블랙팬서처럼 이 캐릭터들마저도 단지 피부색이 어두웠을 뿐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캐릭터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루크 케이지 코믹스는 당시 마블의 어떤 시리즈보다 범죄가 많은 어두운 뉴욕시를 배경으로 누명을 쓰고 수감된 주인공이 세포재생 실험을 통해서 슈퍼파워를 얻게 된다는 설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슈퍼파워라는 설정을 제외하면 범죄, 누명, 감옥 같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회상과 캐릭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실사화한 넷플릭스 시리즈 역시 이런 근본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크 케이지를 찾기 위해서 거리의 흑인들을 무조건 몰아붙이는 경찰의 수사 방식이나 Out with Luke Cage. Luke Cage. Where is Luke Cage? Is there a problem? No? You tell me. What's your name, son? 특별한 이유 없이도 후드를 쓰고 걸어가는 흑인을 무조건 위협으로 간주하는 장면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 흑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Turn around, take down your hoodie. 이렇게 현실감을 반영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